안녕하십니까. 질문 읽어주는 나는 지익나입니다. 네. 이번에 대학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었죠. 그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왔고, 특별하게 어려웠던 문제, 라고 꼽을 만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난하게 잘 냈는데, 또 중간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이제 중간과 이제 상위권의 갭 차이가 조금 벌어지게 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볼 문제는 이번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라고 꼽히고 있는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죠.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보기가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형식은 뭐 매일 보던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봤던 형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75%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오답률이 높지 않아야 될 문제인데 조금 높았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자,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보면 자기자본이라는 말과 위험 가중자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인생에서 써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죠.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여있으면 바젤2 협약에 바젤2 협약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게 뭐예요? 여기 본문에 무조건 설명이 돼 있을 거라니까 그 부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하고 이렇게 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BIS 비율 이제 이거를 산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산출하는지 당연히 배운 적이 없죠. 그러면 이거를 본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엄청 착하게도 정말 크게 네모도 쳐주고 식도 주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확실해졌죠? 나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구나. 여기는 나와 이 보기 문제와 문제풀이가 전혀 관련이 없겠다 라는 걸 문제에서 착하게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 문제에 식이 나와 있을 때는 그 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자기자본이랑 위험 가중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자기자본과 위험 가중자산이 있죠. 여기서 더 확실해진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자본과 위험 가중자산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표를 보니까 엄청 또 친절하게 자기자본과 위험 가중자산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자본을 다 더하면 110이 나오고요. 밑에를 다 더하면 정말 또 친절하게 깔끔하게도 1000이 딱 나오게 숫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몇 프로다? 11%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재 확인한 거고요. 이제 문제에 있는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행이 공시한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바젤2라고 했고요. 그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은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찾으러 가야겠죠. 그러면 바젤2가 써져 있는 부분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쭉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바젤1 이야기고요. 여기를 보니까 바젤2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는 뭐가 써졌어요? 바젤3가 써져 있죠. 이거를 봤을 때 바젤2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우리가 딱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보면 BIS 비율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을 찾았죠. 얼마라고요? 8%. 기준은 몇 프로였다? 8%였다. 근데 우리가 건 얼마예요? 11%. 즉 이거이기 때문에 상회하다. 맞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2번 갑은행이 보유한 회사채 중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군. 자, 여기서 이 회사채 300억이 어떻게 나왔냐? BIS 비율을 상치하여 공시하는데 그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젤2를 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 여기서 BIS의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신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해가 힘들까봐 예까지 들어두고 있습니다. 실제 보유한 회사가 100억인데 회사채가 100억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20%라면 얼마가 된다? 위험 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으로 계산된다. 그 비율을 곱해서 반영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몇 프로? 50%. 그러면 이 회사채는 50%가 반영된 거니까 실제 회사채는 얼마겠어요? 실제 회사채는 600억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회사채에다가 다시 20%를 곱해달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20억이 되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빠르게 해보면 820억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분자는 그대로죠. 자, 똑같은 분수에서 분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되죠. 실제 수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13.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11%보다 높았겠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분수의 특징, 분모가 작아지면 숫자가 커진다. 이것만으로 빠르게 풀었어야 된다는 점 확인하고 가시고요. 자, 3번. 아마 3번과 3번에서 이 1, 2, 3, 4, 5번을 순서대로 풀었다면
3번에서 헷갈린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보다 낮았겠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사채의 실제 규모가 얼마예요? 600억이었죠. 그러면 국채의 실제 규모가 이 600억보다 크다면 위험 가중치는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보다 작았을 것이다. 이거를 추측해서 맞냐 틀리냐 확인해 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실제 회사채가 600억이니까 이것보다 크게 국채를 실제 국채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실제 국채가 7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00억이 나와야 되죠. 300억이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반영률은 50% 반영률을 해보면 얼마예요? 이게 350억이죠. 즉 실제 반영률은 50%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갑은행이 바젤 원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위협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군. 자, 아까는 바젤 2였는데 이번엔 바젤 1입니다. 바젤 1은 바젤 2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를 보니까 회사채 이야기는 여기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우리 원래 실제 회사채가 얼마인지 구했었죠. 그게 그대로 반영되니까 600억이 맞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꼼수가 있죠. 후반부에 나오는 어려운 3점 문제는 답이 후반부에 있다.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했었다면 5번은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고 가시고요. 3번 우리 정직하게 빨리 풀면 됩니다. 네, 그런 행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빨리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력을 일단 올리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자, 이번엔 바젤 3입니다.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바젤 1, 2, 3를 꼭 다 봐주길 원해서 바젤 1, 2, 3를 전부 선지에 집어넣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젤 3 보죠.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의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일단 정보가 하나 추가됐죠. 여기 있던 이 단기 후순위 채무가 바젤 3에서는 더 이상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억이 되죠. 그 다음에 또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었다? 최소 6%로 되게 되었다. 이걸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하, 변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단기 후순위 채무가 사라지고 비율이 8%에서 6%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똑같이 밑에는 1000억 그대로고요. 위에는 110억에서 40억이 줄는데 보완 자본을 10억 증액했다고 했죠. 그러면 70억에서 80억이 됐죠. 이건 몇 프로예요? 8%죠. 그러면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나요? 아니요. 2% 초과해버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이 문제는 이미 풀이 방법이 다른 이제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고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2018년 3월에 출제가 되었던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 6월, 9월 모의고사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요도는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6월, 9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풀고 있죠.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식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식을 활용하면 이 30번 문제, 30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쉽게 풀렸던 문제였습니다. 식에 있는 분모, 분자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는 심지어 다 써줬어요. 물체 거리, 상거리, 렌즈의 초점거리, 그리고 그림에서 F가 20인 렌즈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뭘 넣으라는 거예요? 20을 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의 1이다. 그리고 피사체인 연필의 물체 거리가 40이래요. 그러면 연필의 I는 40이 된다. 왜냐? 둘이 더해서 20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식을 활용해서 문제풀이 하는 건 이미 나왔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우리가 국어 오답 노트를 한다라는 건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푼다. 마치 수학처럼 국어도 각 문제 유형마다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풀이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국어 기출 문제 풀이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문제 풀이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정리를 하면서 꼭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